안녕하십니까. 이양수의 기사입니다. 이번 요 안내 동영상은요, 그쵸? 2020년 개정세법안은 보통 그 전년도 7월쯤에 나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2020년 개정세법안이 이미 7월에 나왔고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또 뭐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인데 이게 일부 몇 개가 올해 2019년에 소급 적용이 돼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건 몇 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확정이 아니에요. 얘네들의 확정은 12월 정도에 확정이 돼요. 12월에. 그러나 얘네들 소급 적용하는 내용들은 거의 예외 없이 100%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100%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확정 공포가 2019년 12월 며칠 날 이제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럼을 반드시 알아서 미리 대비하셔야 되니까 이 동영상을 준비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1번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에 있는 프린트물을 뽑으셔야 돼요. 우리 다 프린트물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프린트물을 뽑으시면 우리 1번이 리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또 다른 강의로 리스에 대한 어마무시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을 또 해드리는 동영상과 교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 리스는 지금 제가 뽑은 교재만 제가 오늘 오전에 타이핑을 다 완료했거든요. 10페이지나 돼요. 어마어마해요. 요 리스 강의는 꼭 별도의 강의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 강의는 2020년 개정세법 중에 2019년에 소급 적용되는 게 어떨까요를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보시죠. 리스와 관련한 세무 처리 기준이 명시가 됩니다. 이게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5항이거든요. 이 5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법인세잖아요. 법인세법에서 리스는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대로 간다. 그래서 이 세법이 법인세가 기업회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대로 하면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어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기업회계 기준은 아시지만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또 뭐가 있으세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으시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국제회계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 둘이 2019년부터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2018년까지는 사실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이미 알고 계세요?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모든 리스가 여러분 금융 리스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일반 회계는 아직도 금융 리스나 또는 운영 리스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반 비상장이면 일반 기업 회계인데 그럼 여러분이 금융 리스로 하든 운영 리스로 하든 이 회계 처리대로 가면 세무 조정이 없어요로 가는 거고요. 그럼 국제 회계 기준이시다면 여러분이 그렇죠. 이제 금융 리스잖아요. 모든 리스가 금융 리스만 되면 이걸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또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죠?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5항을 개정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라고 바꿀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국제회계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은 운용과 금융을 안 따지고 전부 다 금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회계고 세법은 역시 똑같이 금융과 운용 리스로 가겠다. 금융과 운용 리스로 간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용 리스에 해당하는데 국제회계이기 때문에 금융 리스로 가면 세법은 그냥 운용 리스면 회계 처리와 다르다란 얘기죠. 회계세법이.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겁니다. 상당히 리스의 상당 분야는 운용 리스예요.
운영 리스예요. 그런데 회계가 국제 회계가 이걸 금융이라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말. 그러면 지금 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조 5항이 이제 그죠? 시행령은 내년 2월쯤에 공포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법에서 금융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 구분하는 방법이 언급될 거예요. 지금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보시면 집행기준에 금융리스의 정의가 있어요. 집행기준의 법인세법에 이걸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이제 시행령의 원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원문이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냥 알고 계세요. 국제회계 기준이 문제가 된다더라. 국제회계 기준에서 운영 리스가 없어졌는데 전부 다 금융인데 법인세법은 별도로 세법이 정하는 운영 리스인데 회계가 금융 리스로 가면 세무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무조정은 제가 좀 전에 말했죠. 리스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을 또 다른 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국제회계 기준 하시는 분은 뭐 무조건 세무조정이 발생할 겁니다. 나중에 배우시면 알지만 부동산 임대차 거래들, 임차보증금 주고 월세 내시죠? 이게 금융리스에 걸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건 무지하게 기재부가 고민했다 그러죠. 그냥 국제회계 기준도 따라가 줄까 하는데 세법이 못 받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제회계 기준 담당하시는 분은 이 세무조정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엄청난 세무조정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 뭐든 간에 이런 건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있다라는 그 강의 교재를 보시면 그렇죠? 철저한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사례가 부동산 임대차 거래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이 뜨는지를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남들보다 먼저 가야 우리가 앞서갑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셔야 전문가가 됩니다. 남들이 한 다음에 따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선도하세요. 여러분이 앞서가시라는 겁니다. 1번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